신입 주제에 감히 내 자리를 넘봐? 강혜라가 서류를 책상에 내리치며 눈을 치떴습니다. 고은설은 흔들림 없이 그 눈을 마주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게 주어진 일을 했을 뿐입니다. 멀찍이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김정선의 가슴이 까닭도 없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왜 저 신입사원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것일까요? 10년의 감옥을 건너 청마그룹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온 여자가 있습니다. 신분을 지운 채 자신을 무너뜨린 자들의 곁에 조용히 자리를 잡은 그 여자의 이름은 고은설입니다. 그녀가 감춘 진실은 과연 언제 누구의 손에서 먼저 흔들리기 시작할까요? 낡은 찻집 구석자리에 고은설과 서연재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출소한 지 며칠 되지 않은 늦은 오후에 햇살이 비껴들고 있었습니다. 고은설의 손끝에는 청마그룹 디자인팀 신입사원 채용 공고가 인쇄된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러 번 접었다 편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서연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은설 씨 정말 이 길밖에 없는 겁니까? 고은설은 종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저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밝힐 수 없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서연재는 잠시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병실에서 삶을 놓으려던 여자와 지금 앞에 앉은 여자는 같은 사람이면서도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단단하게 만들었는지 서연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은설이 천천히 종이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신분을 감추지 않으면 그 문턱조차 넘지 못한다는 거 저도 잘 알아요. 이력서에 제 진짜 삶을 적는 순간 저는 다시 그 여자가 되겠죠. 살인자라고 손가락질 받던 여자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가 이내 잦아들었습니다. 서연재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제가 돕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지난번처럼 스스로를 놓아버리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고은설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가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려고 돌아온 거니까요. 이번엔 아무것도 저를 못 막아요. 서연재는 그 말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다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리고 그 길 끝에 어떤 벼랑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는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서연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오래전 무력하게 패소한 뒤 자신을 짓누르던 죄책감이 아직도 그의 어깨에 무겁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지켜주지 못한 사람을 이번에는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마음이 그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그는 고은설을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청마 안에서는 저를 아는 척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남남으로 지내야 해요. 필요한 연락은 이 번호로만 하고요. 고은설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변호사님도 조심하셔야 해요. 저 때문에 위험해지는 건 원치 않아요. 서연재는 옅게 웃었습니다. 제 걱정은 마세요. 저는 이미 10년 전에 각오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래 함께 견뎌온 시간이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창밖의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오래 묻어두었던 이름 하나를 다시 세상으로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서연재의 좁은 사무실에는 서류가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늦은 밤인데도 두 사람은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은설의 이력서가 한 장 한 장 새로 꾸며지고 있었습니다. 수감 이력과 얽힌 가족 관계가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도록 경력과 배경을 하나씩 다듬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서연재가 안경을 고쳐 쓰며 말했습니다. 여기 이 공백기가 문제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메우느냐에 따라 전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고은설은 화면을 들여다보며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지방에서 작은 공방을 다녔던 걸로 해주세요. 사람들이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곳으로요. 손으로 그림을 배우고 익혔다고 하면 제 화풍도 설명이 될 테니까요. 서연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근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은설 씨, 저들은 생각보다 훨씬 촘촘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청마 안에는 사람의 뒤를 캐는데 이골이 난 자들이 있어요.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아주 신중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고은설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조용히 웃었습니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저는 두려움보다 각오가 더 커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저를 짓밟은 사람들이 매일 제 눈앞에 있을 거예요. 그녀는 손끝으로 이력서에 이름 칸을 짚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자신의 진짜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 하나만은 바꾸지 않겠다는 고집이었습니다. 서연재가 그 손끝을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름은 그대로 두는 게 정말 괜찮겠습니까? 그게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고은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그것만은 제 손으로 지우고 싶지 않아요. 다 감춰도 이름만은 안 돼요. 언젠가 이 이름으로 진실을 밝힐 거니까요. 서연재는 그 단단한 눈빛 앞에서 더는 말리지 못했습니다. 서연재는 완성된 이력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작은 허점 하나가 목숨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지난 세월 뼈에 새겨왔습니다. 공방 사장님 연락처는 제가 미리 손을 써두겠습니다. 누가 물어도 은설 씨가 거기서 일했다고 답할 수 있게요. 고은설이 그 말에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변호사님은 어쩌다 이렇게까지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서연재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제가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요. 그게 은설 씨입니다. 그 담담한 대답에 고은설의 눈시울이 잠시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애써 고개를 돌리며 감정을 감추었습니다. 세상 모두가 등을 돌렸을 때 유일하게 곁을 지켜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고은설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은혜 반드시 갚을게요. 서연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갚을 생각 말고 그냥 끝까지 살아남아 주세요. 그거면 됩니다. 밤이 깊도록 두 사람의 작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낡은 형광등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 위로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청마그룹 사옥 앞에 성 고은설의 시선이 하늘 높이 솟은 유리 건물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아침 햇빛을 받은 건물이 차갑게 번들거렸습니다. 10년 만에 마주하는 그 이름 앞에서 고은설은 잠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정문 위에 걸린 청마라는 두 글자가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고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차가운 법정의 공기가 좁은 감방의 회색 벽이 순식간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이 건물 하나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서늘하게 조여왔습니다. 출근하는 직원들이 그녀의 곁을 바쁘게 지나쳤습니다. 잘 다린 정장을 갖춰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고은설은 낡은 가방 하나를 어깨에 맨 채 홀로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며 짧게 사과했습니다. 고은설은 역게 고개를 숙여 답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녀의 눈은 로고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에 배어난 땀을 옷자락에 조용히 문질렀습니다. 오래전 이 문 앞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며 찾아왔다가 문전에서 매몰차게 내쳐졌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때의 자신은 아무 힘도 없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억울함을 소리쳐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고은설은 속으로 낮게 되뇌었습니다. 다시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이번에는 반드시 저 안으로 들어가 끝을 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문득 어머니 박희정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꼭 살아야 한다던 늘 네 곁에 있겠다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무너지려는 그녀를 다시 붙들어 세웠습니다. 고은설은 어깨를 곧게 펴고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또박또박 울렸습니다. 로비는 넓고 화려했습니다. 높은 천장에서 쏟아지는 조명이 대리석 바닥에 부서졌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여유가 넘쳤습니다. 이 화려함이 실은 누군가의 무너진 삶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은설은 로비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저 어딘가에 강혜라가 있고 주미란이 있고 그리고 차석진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슴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마음만은 오히려 또렷해졌습니다. 오래 준비한 하루였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그녀는 감옥의 긴 밤들을 견뎠습니다. 검정고시 책을 붙들고 무너지는 자신을 몇 번이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고은설은 안내 데스크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지나온 세월의 무게만큼 묵직했습니다. 회전문이 천천히 돌며 그녀를 건물 안으로 삼켰습니다. 서늘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오래 준비한 싸움의 첫날이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디자인팀 면접장은 서늘한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면접관 자리 한가운데에 강혜라가 다리를 꼬고 앉아 지원자들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팀장이라는 명패가 그 앞에 반듯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강혜라는 손끝으로 볼펜을 까딱이며 지루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지원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눈빛에는 오만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고은설의 차례가 되자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는 불과 몇 걸음이었습니다. 오래전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받았던 두 사람이 이렇게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강혜라는 별다른 기색 없이 시안이 담긴 서류철을 넘겨보았습니다. 세월이 바꿔놓은 얼굴과 분위기 앞에서 강혜라는 눈앞의 여자가 누구인지 조금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다만 서류를 넘기던 손이 한 지점에서 문득 멈췄습니다. 이 그림 누가 그린 거죠? 강혜라가 시안 한 장을 들어 보이며 물었습니다. 고은설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작업한 것입니다. 그 시안에는 그림자의 감정을 담아내는 독특한 화풍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빛을 길어 올리는 듯한 선들이었습니다. 강혜라는 잠시 그 그림을 노려보듯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서걱거렸지만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어디선가 본 듯한 화풍이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혜라는 시안을 툭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화풍은 특이하네요. 그런데 특이한 게 실력은 아니죠. 여기서 버틸 수 있겠어요? 고은설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실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흔들림 없는 대답에 강혜라의 입가에 서늘한 웃음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지원자를 다루는 자신의 방식에 만족한 듯 턱을 들었습니다. 말은 자신 있게 하네요. 두고 보죠. 강혜라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우리 팀은 실력도 실력이지만 팀장 말을 잘 따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건 자신 있어요. 고은설은 잠시 강혜라를 바라보다가 답했습니다. 제게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대답에는 복종도 아부도 없었습니다. 강혜라는 그 미묘한 태도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원자라면 의뢰 굽실거리기 마련인데 이 여자에게는 그런 기색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강혜라는 볼펜을 책상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어딘가 낯설고도 거슬리는 감각이 그녀의 신경을 자꾸 건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감각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고은설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인사한 뒤 면접장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강혜라는 그 뒷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강혜라는 눈앞의 여자가 훗날 자신의 완벽했던 성벽을 뿌리째 뒤흔들 사람이라는 것을 그 순간에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면접장의 서늘한 공기 속에서 오래된 악연이 다시 조용히 얽혀들고 있었습니다. 합격 통보가 도착한 날 고은설은 디자인팀으로 정식 배치되었습니다. 첫 회의에서 그녀가 내놓은 시안이 임원의 눈에 들면서 팀 안에는 이내 미묘한 긴장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실력 하나로 단숨에 주목받은 신입을 두고 팀원들의 시선이 엇갈렸습니다. 누군가는 감탄했고 누군가는 경계했습니다. 신입이 첫날부터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일은 흔치 않았습니다. 강혜라는 팀장 자리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겉으로는 환영하는 낯을 지었습니다. 우리 팀에 좋은 인재가 들어왔네요. 다들 잘 챙겨주세요. 강혜라의 목소리는 매끄러웠지만 눈빛만은 서늘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진 뒤 강혜라는 창가에 홀로 서서 팔짱을 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넘볼지도 모른다는 경계심이 속에서 스멀스멀 자라났습니다. 그녀에게 청마의 상속녀라는 자리와 디자인팀 팀장이라는 이름은 유일한 성벽이었습니다. 그 성벽에 작은 균열이라도 생기는 것을 그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강혜라는 지나가는 팀원을 붙잡고 낮게 물었습니다. 저 신입 배경이 뭐라고 했죠? 팀원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지방 공방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 보입니다. 강혜라는 입술을 잘금 물었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다는 말이 오히려 더 거슬렸습니다. 아무 배경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시선을 받는다는 말인가요? 그녀는 유리창에 비친 고은설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노려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정체 모를 불안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익숙했던 감각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실은 얼마나 위태로운 토대 위에 세워져 있는지 강혜라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늘 외면해 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혜라는 김정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번에 새로 뽑은 신입 말인데 좀 이상해. 김정선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뭐가 이상한데?
강혜라는 잠시 말을 골랐습니다. 그냥 느낌이 안 좋아. 배경도 없는 애가 너무 튀어. 김정선은 가볍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실력 있으면 좋은 거지. 괜한 트집 잡지 말고 잘 지내. 강혜라는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화면을 노려보았습니다. 어머니마저 그 여자 편을 드는 것 같아 속이 상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강혜라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발톱을 세워왔습니다. 실력도 사랑도 자리도 무엇 하나 온전히 제 힘으로 얻은 것이 없다는 불안이 늘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 불안이 오늘따라 더욱 크게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팀장 명패를 손끝으로 매만졌습니다. 이 자리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에게 남은 전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강혜라는 창가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이내 돌아서며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지켜보자. 네가 어디까지 가나. 첫 출근날 아침 고은설은 낯선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아직 익숙지 않은 사원증을 목에 건 채 그녀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이 건물 안 어딘가에 자신을 무너뜨린 자들이 있었습니다. 매 순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한 남자와 걸음이 스치듯 마주쳤습니다. 차석진이었습니다. 전략기획본부장이라는 무게가 그의 걸음에 배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짧은 순간 서로를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차석진의 발걸음이 저도 모르게 멈춰 섰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멀어지는 고은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희미하게 뒤척였습니다. 차석진은 눈을 가늘게 뜨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어디서 보았을까요? 그러나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만큼 얼굴도 분위기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이내 고개를 가볍게 저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나친 감상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오래전 가슴에 묻은 사람을 자꾸 아무에게서나 찾으려 하는 자신이 그는 조금 씁쓸했습니다. 한편 복도를 걷던 고은설은 등 뒤로 느껴지는 시선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차석진의 목소리를 걸음걸이를 그녀는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매일 전화하고 문자하겠다던 반드시 다시 만나자던 그 사람이 바로 등 뒤에 있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그녀는 애써 태연한 얼굴을 유지하며 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돌아보고 싶은 마음을 억지로 눌렀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흔들리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고은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퉁이를 돌아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 이르러서야 고은설은 걸음을 멈추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오래전 그 다정하던 목소리가 이제는 청마의 본부장이 되어 이 건물 안을 걷고 있었습니다. 유학을 떠난 뒤 소식이 끊긴 그 사람이 지금 이곳에서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가 자신을 얼마나 찾았을지 아니면 이미 잊었을지 고은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마음은 자꾸만 그 반대로 흘렀습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꼭 쥐고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반가움과 원망과 그리움이 뒤엉킨 감정을 그녀는 깊은 곳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녀는 온매 무새를 가다듬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들키는 순간 지금껏 쌓아온 모든 준비가 물거품이 될 것이었습니다. 고은설은 애써 표정을 지웠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허락된 감정은 오직 복수 하나뿐이라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시 다짐했습니다. 전략기획본부 회의실에서는 디자인팀이 올린 시안들이 하나씩 검토되고 있었습니다. 넓은 탁자 위로 여러 장의 도안이 펼쳐졌습니다. 차석진은 팔짱을 낀 채 시안들을 훑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시선이 한 시안 앞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림자로 감정을 담아내는 화풍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빛을 끌어올리는 선들이 오래전 그의 가슴에 박혀 지워지지 않던 어떤 그림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차석진의 손끝이 그 시안의 가장자리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오래전 한 소녀가 그려주었던 그림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 같다던 그 솔직한 그림이 지금 눈앞에 시안과 겹쳐졌습니다. 옆에 있던 실무자가 물었습니다. 본부장님, 이 시안이 마음에 드십니까? 차석진은 대답 대신 나직이 되물었습니다. 이건 누가 작업한 겁니까? 실무자가 서류를 뒤적이며 답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일 겁니다. 차석진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잊었다고 믿었던 이름 하나가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삼켰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그 사람은 이곳에 있을 수 없다고 스스로를 눌렀습니다. 오래전 연락이 끊긴 뒤로 그는 그 사람의 소식을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가슴은 이미 낯선 기대와 불안으로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이내 다음 안건으로 서둘러 넘어갔습니다. 담당자의 이름을 끝내 확인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차석진은 회의가 끝난 뒤에도 그 시안을 접지 못하고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던진 그의 얼굴에 복잡한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오래 묻어둔 감정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음을 그는 아직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차석진은 홀로 창가에 서서 오래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고단했던 유학 시절 그는 하루도 그 사람을 잊은 날이 없었습니다. 매일 연락하겠다던 약속을 지키려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번호도 바뀌고 집도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수소문해도 그 사람의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여겼습니다. 그 상실이 그를 더욱 독하게 일하도록 몰아세웠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그는 그 이름을 가슴 깊은 곳에 묻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그림 한 장이 묻어둔 무덤을 다시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시안을 서류철에 조심스럽게 끼워 넣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오늘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스스로도 그런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차석진은 손에 쥔 시안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다만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을 반드시 만나보고 싶다는 마음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청마장학재단 이사장으로서 업무차 사옥을 둘러보던 김정선이 디자인팀에 들렀습니다. 우아한 걸음걸이와 기품 있는 자태가 사무실의 공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팀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사장님 오셨습니까? 김정선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만 걸어두었던 재단 일을 본격적으로 맡은 뒤로 그녀는 청마의 구석구석을 직접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팀의 작업 공간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던 걸음이 한자리에서 문득 멈춰 섰습니다. 낯선 신입사원 하나가 고개를 숙인 채 도안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고은설이었습니다. 김정선은 그 옆모습을 보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술렁임이 가슴 한켠을 스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마음이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오래 알아온 사람을 오랜만에 다시 만난 듯한 낯설고도 아득한 감각이었습니다. 김정선은 그 감정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 잠시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저릿하게 저려왔습니다. 고은설이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고은설이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은설입니다. 김정선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한 번 더 크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인지 그 이름이 낯설지 않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반가워요. 일은 할만해요.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고은설은 담담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김정선은 자신도 모르게 그 얼굴을 조금 더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눈매도 웃음도 어딘가 마음을 붙드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곁에 선 팀원조차 이사장의 그 낯선 태도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복도로 나선 김정선은 잠시 벽에 손을 짚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여전히 이상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방금 마주친 그 얼굴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어째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토록 마음이 흔들리는 것일까요? 배우로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뜻밖의 곳에서 다시 마주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김정선은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요즘 부쩍 마음이 여려진 탓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낯선 술렁임은 발걸음을 옮길수록 더욱 또렷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한 번 더 사무실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도안에 몰두한 그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또 한 번 알 수 없이 저려왔습니다. 김정선은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하다가 겨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내내 그 신입사원의 얼굴이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김정선은 그날 이후 자꾸만 디자인팀 쪽으로 걸음이 향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사장으로서 챙겨야 할 일은 많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신입사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며칠 뒤 김정선은 복도에서 마주친 고은설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일은 좀 익숙해졌어요. 고은설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네, 다들 잘 도와주셔서 적응하고 있습니다. 김정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처음에는 다 힘든 법이니까.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녀요. 몇 마디 안부와 격려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김정선의 목소리에는 유난한 다정함이 배어 나왔습니다. 마치 오래 마음에 담아둔 사람을 대하듯 눈빛이 따뜻하게 풀렸습니다. 스스로도 그런 태도가 낯설어 김정선은 속으로 당황했습니다. 왜 자꾸 이 아이에게 눈길이 가는 것일까요? 처음 보는 신입사원에게 이토록 마음이 쓰이는 이유를 그녀는 아무리 되짚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딸 강혜라를 대할 때와도 어딘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김정선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고은설 역시 그 뜻밖의 다정함 앞에서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자신을 무너뜨린 청마가의 안주인에게서 어째서 이런 온기가 느껴지는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미워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 앞에서는 미움이 자꾸만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애써 감정을 눌렀습니다.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김정선이 지나가며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고요. 고은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고은설은 자리로 돌아온 뒤에도 한동안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방금 김정선이 건넨 다정한 말들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밥은 잘 챙겨 먹느냐던 그 물음이 오래전 어머니가 늘 하던 말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안 위에 손을 얹은 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미워해야 할 사람에게서 어머니의 온기를 느끼는 자신이 그녀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오래 갇혀 지내며 따뜻한 말 한마디에 굶주린 탓일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되었습니다. 저 다정함 뒤에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지 그녀는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손끝은 좀처럼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방금 느낀 낯선 온기가 자꾸만 그녀의 결심에 작은 균열을 내고 있었습니다. 고은설은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고은설은 다시 눈을 뜨고 도안에 집중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알 수 없는 인연의 기류를 아직 누구도 이름 붙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낯선 끌림만이 조용히 두 사람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멀리 복도 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강혜라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어머니 김정선이 한나 신입사원에게 유난히 신경 쓰는 모습이 몹시 거슬렸습니다. 강혜라는 팔짱을 낀 채 두 사람을 노려보았습니다. 김정선이 자리를 뜨자 강혜라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어머니를 불러 세웠습니다. 엄마, 아까 그 사람이랑 무슨 얘기 그렇게 오래 했어? 김정선이 가볍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냥 잘 적응하나 물어본 거야. 신입이잖니. 강혜라의 눈매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엄마가 신입 하나하나 그렇게 챙기는 사람이었나. 나한테도 그렇게 살갑게 안 하면서. 그 말에는 뾰족한 서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김정선은 딸의 날선 말투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혜라야,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냥 신입사원한테 인사 좀 한 거야. 강혜라는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스스로도 왜 이렇게까지 신경이 쓰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설명하기 힘든 불편함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김정선이 저 여자를 볼 때의 눈빛이 자신을 볼 때와 어딘가 다르다는 것을 강혜라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 미묘한 차이가 그녀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강혜라는 어머니의 사랑을 누구와도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것이라고 믿는 것을 빼앗기는 순간을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김정선이 딸의 어깨를 다독이며 자리를 떴습니다. 쓸데없는 생각 말고 네 일이나 잘해. 홀로 남은 강혜라는 유리창 너머 고은설의 자리를 오래도록 노려보았습니다. 저 여자가 대체 누구이기에 이토록 자신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일까요? 고은설을 향한 경계의 시선이 하루가 다르게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강혜라의 머릿속에는 어릴 적 기억 하나가 스쳤습니다. 대회에서 대상을 받던 날 사람들의 박수 속에서도 그녀는 늘 불안했습니다. 그 상이 온전히 자기 실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혜라는 자신보다 재능 있는 사람을 볼 때마다 견딜 수 없었습니다. 고은설을 마주할 때 느끼는 이 서늘한 불안도 바로 그 오래된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녀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혜라는 손톱으로 팔짱 낀 팔을 꾹 눌렀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것은 무엇이든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창틀을 신경질적으로 두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불안은 점점 더 또렷한 형체를 갖추어 갔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이 그녀를 자꾸만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강혜라는 어금니를 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저 여자를 이 팀에서 아니 이 회사에서 반드시 밀어내고야 말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홍보이사실은 넓고 서늘했습니다. 주미라는 큰 책상 앞에 앉아 신입사원 명단을 무심히 넘겨보고 있었습니다. 재단 홍보이사로 올라선 뒤로 그녀의 손끝에는 청마의 크고 작은 정보가 모두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래 공들여 쌓아 올린 자리였습니다. 이제 청마의 심장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만족감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종이를 넘기던 손이 한 이름 앞에서 문득 멈췄습니다. 고은설. 세 글자가 눈에 박히는 순간 주밀안의 낯빛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오래전 법정에서 스쳐 지나갔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녀가 손수 덫을 놓아 치워버렸던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주밀안은 종이를 든 채 한동안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흔한 이름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여 보았습니다. 그러나 가슴 밑바닥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번져 올랐습니다. 그녀는 명단을 다시 꼼꼼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나이도 입사 시점도 어딘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주미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래전 그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웠다고 믿었습니다. 비루했던 자신의 과거도 위협이 되던 존재들도 하나하나 치워냈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신분을 바꾸고 새로 태어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이름이 하필 청마그룹 안에 다시 나타났다는 사실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미라는 손끝으로 관자놀이를 눌렀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우연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우연이란 없다는 것을 그녀는 오랜 세월 몸으로 배워왔습니다. 오래 쌓아 올린 가짜 왕국이 작은 균열 하나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미라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명단을 손에 쥐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래전 그 아이를 치워버렸을 때 그녀는 모든 위협이 사라졌다고 믿었습니다. 진실을 아는 자는 이제 세상에 자신 하나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믿어야만 밤에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한 귀퉁이가 이 세 글자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주미라는 명단을 서랍 깊숙이 넣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아무에게도 이 불안을 들켜서는 안 되었습니다. 특히 김정선에게는 결코 알려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흐트러진 표정을 매만졌습니다. 잠시 뒤 거울 속에는 다시 우아하고 빈틈없는 홍보이사의 얼굴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표정을 감추어도 가슴속에서 이는 불길함까지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오래 묻어둔 과거가 조용히 되살아나고 있다는 예감이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주미라는 창밖의 어둠을 오래도록 응시했습니다. 주미란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그 아이일 리가. 주미라는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태연한 낯을 유지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고 김정선에게 살뜰히 안부를 전하고 언론을 상대로 매끄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속에서 무엇이 들끓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그녀는 은밀히 사람을 움직였습니다. 인적 드문 사무실 한켠에서 주미라는 낮은 목소리로 하수인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디자인팀에 새로 들어온 고은설이라는 여자 뒷조사 좀 해봐. 하수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특별히 찾으실 게 있으십니까? 주미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여자 지난 10년이 어디로 새어나갔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이력서에 적힌 게 진짜인지부터 파봐. 지방 공방이라는 것도 진짜 있는 곳인지 확인하고. 그녀는 손톱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살인 누명을 쓰고 사라졌던 아이가 하필 청마그룹에 나타난 우연을 그녀는 결코 우연으로만 넘길 수 없었습니다. 만에 하나 그 아이가 무언가를 알고 돌아온 것이라면 오래 감춰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하수인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나자 주미라는 홀로 어둠 속에 남았습니다. 창밖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오래 묻어둔 비밀이 다시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그녀의 손끝을 미세하게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주미라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뭘 알고 온 건 아니겠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어금니를 물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이번에도 반드시 눌러두어야 한다고 되뇌었습니다. 한 번 저지른 일은 두 번, 세 번 저지르기가 더 쉬운 법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 무거운 길을 걸어본 사람이었습니다. 주미라는 창가에 서서 오래전 그 밤을 떠올렸습니다. 병원의 어둑한 복도에서 그녀는 두 아기의 운명을 제 손으로 뒤바꾸었습니다. 그 한 번의 선택이 지금의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화려한 자리도 청마의 심장으로 향하는 이 길도 모두 그날의 제약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만 들키는 것이 두려울 뿐이었습니다. 주미라는 손끝으로 창틀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이든 치워버리면 그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여기까지 온 방법이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결심으로 덮어왔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낮게 숨을 골랐습니다.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냉정하게 저 아이의 정체부터 낱낱이 파악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주미란은 조용히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주미란의 그림자가 어두운 벽 위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그림자 속에서 오래된 제약이 다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재단 인사 서류가 이사장 결재를 기다리며 김정선의 책상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김정선은 안경을 쓰고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결재란에 서명을 이어갔습니다. 신입사원들의 기본 인적사항과 건강 기록이 정리된 문서였습니다. 그러던 손길이 한 페이지에서 문득 멈췄습니다. 고은설의 서류였습니다. 김정선의 눈길이 건강 기록의 한 줄에 가 닿았습니다. 혈액형 항목에 희귀한 RH-A형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던 손끝이 이유 없이 그 자리에 붙들렸습니다. 김정선은 그 글자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알 수 없는 리듬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딘가 마음 한켠이 술렁이는 낯선 감각에 그녀는 사로잡혔습니다. 왜 이 단순한 기록 하나가 이토록 마음을 흔드는 것일까요? 흔한 혈액형이 아니라는 것뿐인데 가슴이 알 수 없이 저려왔습니다. 김정선은 안경을 벗고 눈을 감았습니다. 관자놀이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 줄을 다시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RH-A형. 희귀하다는 그 세 글자가 가슴속 어딘가를 툭 건드리고 지나갔습니다. 무엇이라 이름 붙일 수 없는 아득함이었습니다. 마치 오래 잊고 지낸 어떤 이름을 문득 낯선 곳에서 다시 마주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김정선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유리창에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결제를 마저 끝내야 했지만 손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동료가 그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김정선은 자리에서 일어나 잠시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좀처럼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그 서류를 펼쳤습니다. 고은설이라는 이름과 그 아래 적힌 희귀한 혈액형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이름을 소리내어 나직이 읽어보자 가슴이 또 한 번 저릿하게 울렸습니다. 김정선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이 감정에 당황했습니다. 한나 신입사원의 서류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토록 마음이 흔들리는 것일까요? 그녀는 손끝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며칠째 이어지는 이 알 수 없는 동요의 정체를 그녀는 도무지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제 도장을 손에 쥔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평생 수많은 서류에 서명해 왔지만 이렇게 손이 떨린 적은 없었습니다. 겨우 도장을 내려놓은 뒤에도 그 이름 석자가 눈앞에 오래 어른거렸습니다. 마치 오래 잊고 지낸 무언가가 이제야 자신을 부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김정선은 그 서류를 한참 뒤에야 겨우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 한 줄의 기록은 이미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조용히 새겨진 뒤였습니다. 그 숫자와 글자가 김정선의 기억 깊은 곳에서 오래된 장면 하나를 조용히 불러왔습니다. 오래전 그녀 역시 병원의 하얀 침대에 누워 아이를 품에 안았던 날이 있었습니다. 낯선 소독약 냄새와 창밖으로 스미던 희미한 빛과 그날의 서늘한 공기가 문득 되살아났습니다.
김정선은 그 기억이 왜 지금 떠오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렴풋한 그 무렵의 감각이 눈앞에 낯선 이름과 겹쳐지며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동요의 손끝을 가만히 오므렸습니다. 무언가 마음 깊은 곳에서 자꾸만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설명할 수도 이름 붙일 수도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김정선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토록 마음이 어지러운 것일까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손바닥을 유리창에 대자 서늘한 기운이 전해졌습니다. 오래 잊고 지낸 어떤 감정이 아주 깊은 우물 밑바닥에서 천천히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그 정체는 형체가 없었습니다. 잡으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흩어지는 안개 같았습니다. 김정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나친 감상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나이가 들어 마음이 약해진 탓일 거라고 여겼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옛 생각이 많아진 것도 그래서일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럼에도 가슴 한켠의 서늘함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낯선 신입사원의 얼굴이 다시 한번 눈앞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아이의 눈매를 떠올리자 알 수 없는 저릿함이 또다시 밀려왔습니다. 김정선은 문득 오래전 자신이 배우로 한창 빛나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 무렵 그녀는 무엇 하나 부족할 것 없이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절의 어떤 조각들은 이상하리만치 흐릿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지워놓은 듯한 공백이 기억 곳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공백을 애써 들여다보려 했지만 다가갈수록 안개는 더욱 짙어질 뿐이었습니다. 김정선은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낯선 아이의 눈빛과 이 흐릿한 기억의 공백이 어딘가에서 이어져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연결의 실마리는 좀처럼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그 흐릿한 기억의 언저리를 더듬어 보았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듯 하면서도 끝내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래 잊고 지낸 어떤 얼굴이 안개 너머에서 자꾸만 그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되짚어도 잡히지 않는 그 감각이 오히려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정선은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막연한 느낌만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감쌌습니다. 그날 밤 김정선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넓은 침실의 어둠 속에서 그녀는 오래전 일들을 하나씩 되짚었습니다. 화려했던 배우 시절의 기억들이 청마가로 시집온 뒤의 나날들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자꾸만 마음이 낯선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낮에 보았던 그 혈액형 기록이 그 신입사원의 얼굴이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김정선은 몸을 뒤척이며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름 모를 누군가에게 자신의 삶 어딘가가 닿아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짐작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 짐작을 뒷받침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는지조차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김정선은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성적 기시감이라고 밖에 부를 수 없는 무언가가 설명 없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마치 오래 잃어버렸던 것을 우연히 다시 마주한 듯한 아득하고도 저릿한 감각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 감정의 실체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김정선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 걸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낮에 마주쳤던 그 아이의 목소리가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째서 그 짧은 인사 한마디가 이토록 마음에 남는 것인지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김정선은 침대에 걸터 앉아 오래도록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문득 딸 강혜라를 처음 품에 안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기억마저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분명 자신의 아이였는데 그날의 감정이 좀처럼 또렷하게 되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김정선은 그 생각에 스스로 흠칫 놀랐습니다. 어미가 되어 어찌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 그녀는 자신을 나무랐습니다. 그러나 한번 고개를 든 의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 것일까요? 그 낯선 신입사원을 만난 뒤로 잠잠하던 마음이 자꾸만 술렁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은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감은 눈꺼풀 너머로 낮에 마주친 그 아이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어째서 그 얼굴이 이토록 마음 깊이 파고드는 것인지 그녀는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알 수 없기에 더욱 잠들 수 없었습니다. 밤은 길었고 그녀의 생각은 좀처럼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김정선은 밤이 깊도록 뒤척였습니다. 아직 형체도 이름도 없는 어떤 예감이 그녀의 잠을 조용히 앗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디자인팀 사무실에는 팽팽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강혜라가 고은설의 자리로 성큼 다가와 시안 한 장을 책상에 툭 내던졌습니다. 이거 다시 해요. 이런 걸 시안이라고 올린 거예요.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사소한 트집이었습니다. 고은설의 시안에는 흠잡을 데가 거의 없었지만 강혜라는 굳이 꼬투리를 잡아 그녀를 몰아세웠습니다. 신입이 실력 좀 있다고 다들 떠받드니까 눈에 뵈는 게 없죠. 여기가 어디라고. 강혜라의 언성이 높아지자 팀원들의 시선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래전 겪었던 폭언과 겹쳐지는 순간 고은설의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감옥의 회색벽과 자신을 짓밟던 목소리들이 순간 되살아났습니다. 오래전 이 여자에게 그림을 찢기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무리에게 둘러싸여 짓밟히던 그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고은설은 이내 깊게 숨을 들이쉬고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강혜라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팀장님,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말씀해 주시면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흔들림 없는 태도였습니다. 강혜라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상대가 겁을 먹고 움츠러들 줄 알았는데 고은설은 오히려 논리로 대받아쳤습니다. 색감이 지시하신 방향과 다르다면 근거를 보여주십시오. 저는 브리프대로 작업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고치겠습니다. 강혜라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대꾸할 말을 찾지 못하고 헛기침만 했습니다. 언젠가도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몰아세워도 꺾이지 않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말은 잘하네요. 두고 봐요. 강혜라가 시안을 낚아채 돌아섰습니다. 지켜보던 팀원들 사이에 묘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그 흔들림 없는 신입에게서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강혜라가 자리를 뜨자 곁에 있던 한 팀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낮게 속삭였습니다. 고은설 씨,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팀장님이 원래 좀 그러세요. 고은설은 옅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일만 잘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속마음은 조금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저 여자에게 당한 일들이 여전히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생생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찢긴 그림과 불타던 미술실과 자신을 둘러싸고 짓밟던 발길들이 눈앞을 스쳤습니다. 그 모든 것을 저지른 사람이 지금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을 팀원으로 부리고 있었습니다. 고은설은 조용히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서두르면 안 되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면 저들이 방심할 때까지 인내해야 했습니다. 고은설은 돌아선 강혜라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점심 무렵 고은설은 서류를 안고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차석진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차석진이 먼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고은설이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차석진의 눈빛에는 묘한 흔들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딘가 낯이 익어서요. 혹시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습니까? 그 말에 고은설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오래전 유학길에 오르기 전날 반드시 다시 만나자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되살아났습니다. 매일 전화하고 문자하겠다던 약속이 끝내 지켜지지 못한 채 끊어졌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떠난 뒤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옥살이를 하는 동안 그 약속은 아득한 예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고은설은 겉으로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은 얼굴로 답했습니다.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저는 본부장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끝은 서류를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차석진은 그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이라는데 가슴은 자꾸만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매도 목소리의 결도 오래전 가슴에 묻은 사람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실례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착각했나 봅니다. 그는 마지못해 물러섰습니다.
고은설은 가볍게 목례하고 서둘러 그를 지나쳤습니다. 그녀가 지나칠 때 아주 잠깐 두 사람의 어깨가 스쳤습니다. 차석진은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석연치 않은 표정이 그의 얼굴에서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차석진은 천천히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방금 그 여자가 보인 미세한 떨림을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니라고 말하는 목소리와 달리 서류를 움켜쥔 손끝은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감추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그의 확신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확신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부정하는 이상 그가 억지로 붙잡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차석진은 오래전 마지막으로 나눈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반드시 다시 만나자던 그 말이 이제 와 이렇게 이루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만약 정말 그 사람이라면 어째서 자신을 모른 척하는 것일까요?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풀리지 않는 물음들이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게 맴돌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저 사람의 곁을 천천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그 사람이 스스로 입을 열 날이 올 것이라고 그는 믿기로 했습니다. 저 뒷모습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기억의 이름을 아직 꺼내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주미란이 지시한 뒷조사의 첫 결과가 은밀히 그녀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인적 없는 사무실에서 주미란은 하수인이 건넨 서류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종이를 한 장씩 넘길수록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굳어갔습니다. 이력서에 적힌 지방 공방은 실체가 흐릿했고 지난 10년의 행적에는 설명되지 않는 공백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확실한 전모가 드러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미란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랜 세월 사람의 뒤를 캐온 그녀의 감각이 이 여자는 평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그냥 신입이 아니었어. 오래전 자신이 덫에 걸어 치워버렸던 바로 그 아이가 이름도 얼굴도 바꾸지 않은 채 다시 나타났다는 확신이 굳어졌습니다. 주미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위험한 인물이 다시 눈앞에 나타났다는 사실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수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주미란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그녀는 천천히 대응책을 궁리했습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 아이가 무엇을 알고 누구와 손을 잡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했습니다. 당분간은 지켜봐. 저 여자가 뭘 알고 왔는지 누구랑 손을 잡고 있는지부터 알아내야 하니까. 절대 티 내지 말고. 그녀의 목소리는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주미란은 어금니를 물며 다짐하듯 되뇌었습니다. 이번에도 반드시 눌러두어야 한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리해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오래 쌓아 올린 자신의 왕국을 저 여자 하나 때문에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수인이 물러난 뒤 주미란은 서류를 다시 한번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사진 속 고은설의 얼굴이 오래전 법정에서 보았던 그 소녀의 얼굴과 겹쳐졌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눈매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억울함에 이글거리던 그 눈빛을 주미란은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저 눈빛을 품고 다시 돌아왔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주미란은 서류를 파쇄기에 밀어 넣었습니다. 종이가 잘게 갈려 나가는 소리가 어두운 방을 채웠습니다.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녀는 오래 살아남은 방식대로 조용하고 완벽하게 움직일 생각이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관자놀이를 지그시 눌렀습니다. 조급함은 언제나 실수를 부르는 법이었습니다. 오래전 그 아이를 무너뜨렸을 때처럼 이번에도 치밀하고 냉정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 아이가 무언가를 밝히기 전에 먼저 손을 써야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오래된 살기가 다시 서늘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오후 늦게 김정선은 고은설을 이사장실로 따로 불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신입사원의 작업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고은설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오자 김정선은 부드럽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편하게 앉아요. 오늘 올린 시안 잘 봤어요. 색을 다루는 감각이 남달라요. 그림에 감정이 담겨 있더군요. 고은설이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이사장님. 두 사람은 잠시 업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대화 사이사이 김정선의 입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다정한 물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고향은 어디예요?
부모님은 건강하시고. 김정선은 스스로도 그런 질문이 낯설었습니다. 신입사원에게 이렇게까지 사사로운 것을 묻는 이사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꾸만 이 아이의 삶이 궁금해졌습니다.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시간을 지나왔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낮에 보았던 혈액형 기록의 잔상이 다시 겹쳐지며 가슴이 또 한 번 술렁였습니다. 고은설은 그 다정한 물음 앞에서 잠시 낯선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무너뜨린 집안의 안주인에게서 이토록 따뜻한 눈빛을 받는다는 것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박희정을 떠올리게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그녀를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그녀는 애써 감정을 삼키며 담담히 답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많이 아껴주셨어요. 그 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김정선은 그 짧은 대답을 오래 곱씹었습니다. 무언가 더 묻고 싶었지만 그녀는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어머니를 두었네요. 앞으로도 잘해봐요. 고은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은설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하고 문으로 향할 때 김정선이 문득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고은설 씨. 고은설이 돌아보자 김정선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 혹시 예전에 만난 적 있나요? 고은설의 심장이 순간 멎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차분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사장님. 오늘 처음 뵙습니다. 김정선은 옅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내가 요즘 좀 이상하네요. 자꾸 아는 사람 같아서요. 그 말에 고은설은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는 그녀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 사람은 대체 무엇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요? 알 수 없는 불안이 그녀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후고 지나갔습니다. 복도로 나온 고은설은 한동안 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방금 김정선이 던진 그 물음이 가슴 한복판에 무겁게 얹혔습니다. 저 사람은 어쩌면 자신조차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어렴풋이 느끼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고은설 역시 알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알 수 없는 온기와 긴장이 좁은 방 안을 조용히 채우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인지도 모른 채 두 사람은 그렇게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넓은 저택에 홀로 남은 김정선은 서재 깊은 곳에서 오래된 사진첩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먼지가 얇게 앉은 표지를 손끝으로 쓸어내렸습니다. 그녀는 스탠드 불빛 아래 앉아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넘겼습니다. 화려했던 배우 시절의 사진들과 청마가로 들어온 뒤의 흔적들이 세월의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자신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김정선의 손길이 어느 오래된 사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낯익은 얼굴들 사이로 어딘가 낯선 이름과 지워진 기억의 조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사진 속 자신의 젊은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무렵에 자신이 무엇을 품고 무엇을 잃었는지 도무지 또렷하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이곳에서 살아왔는데도 어떤 시간들은 마치 안개에 가린 듯 흐릿했습니다. 좀처럼 풀리지 않는 의문 하나가 마음 한켠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김정선은 사진첩을 무릎에 올려놓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시의 불빛이 아득하게 반짝였습니다. 낮에 보았던 그 신입사원의 얼굴이 다시 한번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째서 그 아이만 보면 이토록 마음이 흔들리는 것일까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아주 오래전부터 알아온 사람 같았습니다. 김정선은 손끝으로 사진의 가장자리를 가만히 매만졌습니다. 진실을 향한 실마리가 아직 형체도 없이 마음속에서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김정선은 사진첩을 덮으려다 문득 손을 멈추었습니다. 오래전 자신이 아이를 낳던 무렵의 사진이 이 안에 한 장도 없다는 사실이 새삼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시절의 기록이 어째서 이토록 비어 있는 것일까요? 그녀는 그 공백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무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김정선은 가만히 가슴을 눌렀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삶의 한 조각이 통째로 지워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낯선 신입사원의 얼굴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 아이를 볼 때 느꼈던 저릿함과 이 텅 빈 기억의 자리가 어딘가에서 조용히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마리는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김정선은 창가로 걸어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래전 자신이 무엇을 지나왔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아무리 애를 써도 또렷하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 한켠의 그 허전함만은 갈수록 더 선명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낮에 마주친 그 아이를 다시 떠올리며 다음에 만나면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그 정체 모를 예감의 이름을 알지 못한 채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첩을 덮는 그녀의 손길이 유난히 느렸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가 조용히 다음 만남을 예감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본편이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선 이야기의 속뜻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래 감춰져 온 출생의 비밀이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묶어놓았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특히 직전 이야기에서 세상이 통째로 뒤집힌 고은설의 자리와 원수를 곁에 둔 채 앞으로 나선 김정선의 자리를 나란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오래전 뒤바뀐 핏줄과 그 핏줄이 남긴 희귀한 피라는 단서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단서들이 다음 이야기에서 어느 쪽으로 흐를 수 있는지도 인물들의 마음을 따라 천천히 되짚어 보시지요. 이 이야기의 밑바닥에는 오래전 병원에서 시작된 한 사람의 설계가 깔려 있습니다. 주미라는 아직 주혜숙이라 불리던 시절 자기 딸과 김정선의 딸을 병원에서 맞바꿉니다. 자기 친딸은 청마의 딸 강혜라로 안치고 김정선의 친딸은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버려진 아기를 박희정이 데려다 고은설로 키웁니다. 그러니 강혜라와 고은설은 태어난 자리부터 통째로 뒤바뀐 사이입니다. 한 사람의 손끝에서 두 아이의 인생이 송두리째 갈린 셈입니다. 태어난 순간의 이 한 번의 뒤바뀜이 이후 모든 비극의 첫 단추가 되었습니다. 주미란이 무서운 까닭은 그 뒤에 이어진 걸음에 있습니다. 그녀는 남의 집 살림 깊숙이 파고들어 청마의 안방을 손에 쥐어왔습니다. 원수의 곁에 붙어 웃으며 충성을 연기해 온 셈입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그녀는 비루했던 이름과 과거를 다 지우고 다시 태어났다고 되뇌었습니다. 이 한마디에 그녀가 왜 진실을 목숨처럼 덮으려 하는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과거가 드러나는 순간 지금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주미란의 손길은 아이들의 뒤바뀜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딸을 위해 남의 그림을 사들여 상을 만들어 주었고 걸림돌이 되는 증거는 사람을 매수해 지어왔습니다. 필요하면 핏줄마저 낳은 적 없다며 잡아떼는 사람이 주미란입니다. 그녀에게 사람은 목적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이런 성정이 있었기에 오래전 아이 바꿔치기라는 일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이 바꿔치기의 전모를 아는 사람은 주미란과 박희정 단 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박희정이 세상을 떠나면서 진실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주미란 혼자 남았습니다. 겉으로는 그녀에게 더없이 유리해진 판입니다. 그러나 비밀을 혼자 쥔 사람은 그만큼 홀로 무너질 위험도 함께 안습니다. 진실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 여전히 청마 안에 있는 만큼 균열은 팥같이 아니라 그 안에서부터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주미란의 자리가 흔들린다면 그 시작점은 그녀 자신이 감춰둔 과거일 가능성이 큽니다. 직전 이야기에서 김정선은 이름만 걸어두었던 재단의 자리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재단이 청마의 가장 큰 주주인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래 비어있던 홍보이사 자리를 채우는 일을 첫 과제로 삼고 그 사람을 고르는 몫은 강영훈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바로 주미란입니다. 자신을 낳고 버린 딸의 운명을 뒤바꾼 장본인을 김정선은 가장 가까이 두고 힘까지 실어준 것입니다. 김정선은 주미란을 자기라 부르며 살림도 마음도 통째로 기대어 왔습니다. 원수를 품 안에 둔 채 정작 지척에 친딸이 있다는 사실도 딸이 바뀌었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 어긋남이야말로 이야기가 오래 쌓아온 아픈 뼈대입니다. 김정선의 다정함이 깊을수록 그 다정함이 향한 상대가 원수라는 사실이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곁에 둔 사람이 자신의 삶을 무너뜨린 손이라는 것을 김정선만 홀로 모르고 있습니다. 남편 강영훈 역시 이 뒤바뀜을 조금도 알지 못합니다. 부부는 서로를 믿고 딸 강혜라를 친자식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청마라는 집안 전체가 거짓 위에 세워진 평온을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 평온이 두껍고 단단해 보일수록 진실이 드러나는 날의 충격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선이 재단의 전면에 나선 일도 그 자체로 새로운 무게를 지닙니다. 이름만 걸어두었던 자리에서 실제 힘을 쥔 자리로 옮겨 앉았기 때문입니다. 그 힘이 커질수록 김정선이 사람과 서류를 들여다볼 자리도 늘어납니다. 지금껏 주미란의 손에 맡겨두었던 일들을 이제 스스로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기대어온 세월이 길수록 그 손을 놓고 직접 살피는 순간의 파장도 커집니다. 여기서 판이 크게 움직입니다. 김정선이 재단의 전면에 나서고 고은설이 긴 세월을 지나 세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공간에서 얽힐 자리가 마침내 열린 셈입니다. 물론 지금 두 사람은 서로가 누구인지 조금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피는 이유를 모른 채 서로를 끌어당기는 법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김정선이 고은설에게 설명하기 힘든 이끌림을 느끼며 곁을 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친모와 친딸이 서로 모른 채 가까워지는 이 어긋난 만남이 앞으로 이야기를 끌고 갈 큰 물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전 이야기에서 고은설은 삶이 통째로 무너지는 자리를 지납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채가 시기도 전에 오히려 그 어머니를 해쳤다는 누명을 쓰고 끌려갑니다. 세림타워 경비 이정태의 거짓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난간 밖으로 미는 것을 봤다는 이정태의 말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구멍이 많았습니다. 신고할 때는 누가 밀었다는 말이 없었고 팠다면서도 말리지 않았다는 점이 걸렸습니다. 국선 변호를 맡은 서현재가 그 모순을 끈질기게 파고들었지만 결국 고은설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습니다. 옥에 갇힌 고은설은 걷잡을 수 없이 부서집니다. 텃세를 부리는 방 안에서 남의 흉기를 제 쪽으로 끌어당기며 차라리 찌르라고 절규할 만큼 그녀의 마음은 이미 산산이 깨져 있었습니다. 면회조차 마다한 채 하루하루를 겨우 버팁니다. 끝내 스스로를 해치는 지경에 이르러 병원으로 실려가고 희귀한 피를 구해 수혈이 이어집니다. 생사를 오가는 그 순간 고은설을 붙든 것은 어머니 박희정의 환영이었습니다. 꼭 살아야 한다는 그 목소리가 그녀를 이 세상에 붙잡아 둡니다. 살아난 고은설은 무너지기만 하던 자리에서 방향을 바꿉니다. 살아서 진실을 밝히라는 서현재의 다그침 앞에서 그녀는 다시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어머니의 목숨을 빼앗고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을 반드시 찾아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는 결심이 섭니다. 이 다짐이 그녀의 기나긴 복수의 출발점입니다. 긴 세월 동안 고은설은 검정고시로 졸업장을 따내며 스스로를 다잡았고 방 안의 폭력을 몸으로 막아설 만큼 단단해졌습니다. 무너지기만 하던 사람이 스스로를 벼려낸 셈입니다. 고은설의 곁에는 서현재라는 든든한 사람도 남았습니다. 초임 시절 그녀의 결백을 믿고 변호했던 사람이 패소한 뒤에도 오래도록 곁을 지켜왔습니다. 억울하면 스스로를 해치지 말고 살아서 밝히라던 그의 말이 고은설을 일으켰습니다. 무너진 사람 하나를 다시 세우는 데에는 이렇게 곁을 지킨 사람의 힘이 컸습니다. 복수를 향한 고은설의 걸음이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 세상으로 돌아온 고은설이 향할 곳은 결국 청마의 심장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어머니를 해친 사람을 찾는 일에서 시작되고 그 실마리는 모두 청마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녀가 신분을 감춘 채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을 낳은 어머니가 그 안에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복수를 위해 그 문을 여는 셈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피는 여러 번 진실의 문을 여는 열쇠로 쓰입니다. 고씨 집안 사람들은 모두 O형인데 유독 고은설만 희귀한 RH-A형입니다. 이 하나의 어긋남이 고은설이 입양된 아이라는 사실을 처음 드러냈습니다. 자신이 엄마의 딸이 아니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묻던 그 자리도 바로 이 피에서 비롯됐습니다. 온 가족과 다른 그 피는 사실 김정선에게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아직 아무도 그 뜻을 읽어내지 못했을 뿐 진실은 처음부터 고은설의 혈관 속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희귀한 피가 다시 한번 고비를 만든 자리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화재로 크게 다쳐 수혈이 급하던 때 온 가족이 나서도 피가 맞지 않아 발만 굴렀습니다. 오빠 고은국이 선뜻 헌혈을 자청했지만 혈액형이 달라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때 급구 공고를 보고 달려와 고은설을 살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밝혀지지 않은 그 헌혈자가 누구였는지는 아직 이야기 밖에 남아있습니다. 같은 희귀 혈액형을 가진 사람이 마침 그 자리에 나타났다는 사실은 그냥 흘려버리기 어려운 단서입니다. 피가 진실의 열쇠가 되는 구조는 이 이야기 곳곳에 태풀이 됩니다. 유전자 검사 한 장이 뒤바뀜의 전모를 끌어낸 것도 결국 같은 이치였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관계는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어도 피는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피는 감춰진 진실을 가장 정직하게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고은설의 몸에 흐르는 희귀한 피 또한 언젠가 같은 방식으로 진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이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 조용한 실마리입니다. 희귀한 혈액형은 병원 기록이나 서류 한 장에서 언제든 다시 떠오를 수 있는 표식입니다. 김정선이 어떤 자리에서 고은설의 혈액형을 마주하게 된다면 오래전 잃어버린 아이의 기억과 그 표식이 겹쳐질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김정선은 그 아이가 살아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겹침은 확신이 아니라 작은 술렁임으로 먼저 다가올 것입니다. 다만 피라는 단서는 감추려 할수록 더 또렷하게 고개를 드는 법입니다.
이름 없는 헌혈자 역시 언젠가 다시 이야기 안으로 걸어 들어올 여지를 품고 있습니다. 강혜라의 자리에도 진실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 있습니다. 강혜라는 사실 주미란이 낳은 친딸이지만 정작 본인도 청마의 부모도 그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강혜라는 친어머니인 주미란을 주 실장이라 부르며 아랫사람처럼 부려왔습니다. 친모를 하대하는 이 어긋남이야말로 이 이야기가 숨겨둔 쓰라린 뒤틀림입니다. 강혜라가 원하는 것을 위해 사람을 짓밟을수록 그 손끝이 향하는 상대가 자기 뿔이라는 사실이 더 무겁게 남습니다. 반대로 주미란은 딸임을 알면서도 겉으로는 아랫사람으로 굽히며 그 마음을 숨겨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힘의 저울이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늘 반말로 부리던 강혜라가 사석에서 주미란에게 눌리며 실장님이라 코쳐 부르게 된 것입니다. 너는 내 말만 들으면 된다는 주미란의 서늘한 한마디가 그 전환의 신호였습니다. 유학지에서 벌인 표절소동은 지난날 남의 그림으로 상을 탔던 버릇이 그대로 되풀이된 자리였습니다.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 자리를 채우는 방식이 강혜라의 태어난 내력과 겹쳐 보입니다. 그 뒤처리를 떠맡은 주미란은 오히려 그 일을 발판 삼아 권력의 중심으로 한 걸음 더 들어섭니다. 가해자였던 강혜라를 피해자로 뒤집어 놓는 솜씨로 그녀는 재단의 힘있는 자리에 오릅니다. 딸을 지키려는 숨은 모성과 왕자를 향한 욕심이 한 사람 안에서 함께 굴러가는 셈입니다. 이 두 마음은 언제든 서로 부딪힐 수 있는 불씨입니다. 강영훈이 딸에게 늘 처신을 조심하라 경고해온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언제 약점이 잡힐지 모르니 몸을 살이라던 그 말은 청마라는 집안이 늘 무언가를 감추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겉으로 반듯한 이 집안이 실은 조심스레 발밑을 살피며 걸어온 것입니다. 그만큼 이들에게는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될 것이 많다는 뜻입니다. 강혜라의 표절 소동이 온 집안을 뒤흔든 것도 그 불안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이 어긋남과 뒤집힘은 다음 이야기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미란이 힘을 키울수록 그 힘의 뿌리에 있는 바꿔치기의 비밀도 함께 커지기 때문입니다. 강혜라가 언젠가 자기 출생의 진실과 마주친다면 그 충격은 청마 전체를 흔드는 지진이 될 것입니다. 뒤집힌 서열과 감춰진 핏줄이 맞물리는 지점에서 앞으로의 갈등이 새로 태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뒤에는 세상을 떠난 박희정이 여전히 서 있습니다. 박희정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고은설을 끝까지 제 딸로 품은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은설이 자기 딸이라던 그 말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동시에 뒤바뀐 운명의 전모를 홀로 파고들어 밝혀낸 유일한 추적자이기도 했습니다. 오래전 친구 주혜숙을 단번에 알아본 순간부터 그녀의 집요한 추적이 시작됐습니다. 박희정의 걸음은 하나하나가 진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몰래 챙긴 찻잔으로 검사를 맡기고 강혜라가 버린 옷으로 다시 대조해 바꿔치기의 전모를 끝내 끌어냈습니다. 찻잔 하나, 버려진 옷 한 벌을 단서 삼아 그녀는 진실의 문턱까지 다다랐습니다. 그 걸음이 있었기에 관객은 이 뒤틀린 핏줄의 지도를 온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곧 진실을 밝히는 힘이 된 셈입니다. 박희정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야기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위독한 딸의 눈앞에 환영으로 나타나 다시 살라고 붙든 것도 그녀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고은설을 폭수의 자리로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니 박희정은 죽음으로 이야기에서 지워진 것이 아니라 딸의 결심 안에 살아남은 셈입니다. 어머니가 밝혀낸 진실이 이제 딸의 손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박희정이 걸어온 길은 이 이야기의 진실이 결코 그냥 묻히지 않음을 알려줍니다. 한 사람이 목숨을 걸고 끌어낸 진실은 그 사람이 떠난 뒤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녀가 남긴 결심과 흔적이 딸에게 그리고 관객에게 고스란히 넘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이 주미란 혼자 남았다고는 하나 그 진실을 되살릴 씨앗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주미란이 아무리 판을 유리하게 짜놓아도 끝내 안심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박희정이 남긴 것은 결심만이 아닙니다. 그녀가 손에 쥐었던 단서들이 어딘가에 흔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 흔적들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 덮여있던 바꿔치기의 진실도 함께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의 한가운데에는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는 김정선과 고은설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친모와 친딸이 서로 모른 채 다시 마주서는 자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희정이 남긴 모성과 단서가 그 어긋난 만남을 진실로 이어줄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뒤바뀐 핏줄을 중심으로 인물들의 자리를 하나씩 짚어보았습니다. 진실을 홀로 쥔 주미란, 원수를 곁에 둔 김정선, 무너졌다 다시 일어선 고은설이 한판 위에서 서서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희귀한 피라는 단서와 박희정이 남긴 흔적이 조용히 그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긋난 핏줄과 뒤집힌 서열, 그리고 이름 없는 헌혈자까지 모든 조각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조각들이 언제 어떻게 맞춰질지가 앞으로의 관전 지점입니다. 누구도 서로의 정체를 모르는 지금이 오히려 가장 위태롭고 팽팽한 자리입니다. 서로 모른 채 얽히는 친모와 친딸의 자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다음 이야기를 차분히 기다려보시죠. 오늘은 뒤바뀐 출생의 비밀과 그 안에 얽힌 사람들의 자리를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원수를 곁에 둔 김정선과 세상으로 돌아온 고은설이 서로 모른 채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희귀한 피가 진실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오늘의 큰 줄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이 어긋난 만남이 어디로 향할지 함께 지켜봐 주시죠.